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로엔A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성호입니다. 이제 우선 남양주택조합 관련해서 이제 법적 검토 그리고 좀 조합원 분들께 객관적인 설명을 좀 드리고자 남양주택조합에서 부탁을 해오셔서 흔쾌히 받아들이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소개부터 드리자면 저도 여기 계신 분들처럼 이제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저도 조합원으로서 마지막 이제 굉장히 긴 시간을 거쳐서 사실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이제 지역주택조합 형태로 준공을 해서 입주한 아파트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마음일까, 어떤 상황일까 그런 부분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좀 최대한 객관적으로 좀 설명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서 양시영 이사님께서 이제 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여기 지역주택조합원으로서 가입하시는 단계에서 많은 정보를 취득하고 가입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모르고 체결하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좀 법적 절차를 간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사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토지 확보 그리고 인허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토지 확보와 관련해서 주택법에서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 요새는 모집 신고 필증이라고 해서 모집 절차부터 이제 규율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조합 설립 인가를 어떻게 할 때 충족시켜서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 확보율이 가장 그래서 중요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현재 주택법에서는 토지 소유 확보율을 80%. 근데 이 80%는 지금 지역주택조합 또는 뭐 추진위원회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모두 완료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뭐 토지 사용 승낙서라든지 토지 매매 계약서라든지 일정 부분 토지를 사실상 매수할 수 있는 가능성 위치에 있는 현황 자료만 있으면 토지 확보율 80%를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토지 소유권을 15%를 완벽하게 조합으로 이전을 해놓고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를 사실 모두 넘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사업이 어느 정도 구체화돼서 실질적으로 인가를 받을 정도 수준의 조합이 이라는 것을 이제 행정청이 인정해주는 것의 의미입니다. 지금 남양주택조합은 사실 어떤 단계에 있냐면 조합설립인가 단계를 거쳐서 뭐 지구단위, 환경영향평가, 재영향평가 모든 단계를 거쳐서 실시계획 인가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사업계획 승인 절차 가장 큰 이벤트입니다. 이제 사업계획 승인의 의미는 이 공동주택 개발 사업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해주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일정 사업자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내줌으로 인해서 여기서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행자에게 승인을 떨어뜨려주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이 사업계획 승인을 떨어뜨릴 때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 토지 소유권을 95%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전체 사업 부지의 토지 소유권을 아까 말씀드린 단순히 사용 승낙이라든지 매매 계약서라든지 이 정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더 구체화돼서 토지 소유권을 100% 또는 95%. 근데 정확히는 95%만 확보하면 됩니다. 95%만 확보하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이 나머지 잔여 미매입 토지가 5%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할 수 있는 승인을 떨어뜨려주는 이유는 주택법에 매도 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수용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잔여 토지가 5% 미만 남았을 때 지역주택조합에서 그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께 매도 청구 소송을 진행을 해서 토지 소유권을 5%를 나머지를 확보할 수 있는 절차가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의 소유권을 확보했는지 여부가 가장 지역주택조합뿐만 아니라 일반 시행 개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이제 그러한 전제 속에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앞에 양시영 이사님께서 설명 주신 바와 같이 저희 전체 사업 부지 중에서 약 83.6%가 토지 소유권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는 뭐 토지 조서라든지 매매 계약 체결 현황 관련된 부분은 등기부등본은 보시면 다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계약 완료라고 표현한 이제 리메이크 토지가 92%입니다. 이 계약 완료라고 표현한 것들은 매매 계약 체결은 됐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는 갖추지 못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추려면 사실 매 도인들에게 잔금을 입금해 줘야 됩니다. 그 잔금이 각각 매매 계약 체결 10%가 잔금으로 지금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협의가 진행하고 있는 게 3.2%, 국공유지가 2.5%의 토지가 전체 사업부지 중에 있는데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이제 2.5%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나머지 국공유 토지 2.5%까지 소유권을 완전히 확보해야 사업계획 승인이 나오는 것 아니냐라고 일부 조합원분들이나 아니면 여기 전문 시행 지식이 부족하신 분들께서는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국공유지와 관련돼서는 이제 인허가청과 협의해서 동의 절차만 받게 되면 사실상 토지 소유권 확보한 것으로 인정받는 법령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국공유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통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절차 내에서는 동의만 수락하면 되기 때문에 보통 확보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남양주택조합 같은 경우에 사실 이번 9월 총회가 굉장히 중요한 총회였습니다. 잔금 납입을 하기 위해서 10%의 잔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잔금을 이제 여기 계신 조합원분들께서 전부 다 납입을 하셔서 정말 사업을 딱 깔끔하게 좀 납입하신 돈들로만 진행하면 좋겠지만 개발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냐면 여기 조합원 한 분 한 분들이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전체 사업비를 한 번에 내는 구조가 아니라 일정 기한을 두고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를 한 번에 일괄적으로 납입을 하신다면 사업비 부족이 일시적으로 쇼티지가 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그런 사업은 현실적으로 저희 대한민국에서 선분양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일반 분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납입하신 돈만으로는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합 또는 시행사에서는 대출을 받게 됩니다. 그 대출을 받을 때 토지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토지가 있다면 담보대출, 그리고 여기 계신 조합원분들께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직접 하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조합원 신용대출을 통한 납입, 그래서 납입 기일도 조금 조정을 해서 원래 당초 계약 체결할 때보다 총의결이 거쳐서 조금 더 선납하는 형태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상 조합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 절차 진행 속에서 지금 현재 금융시장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 그럼에 따라서 사실 만기가 도래하며 만기 연장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담보대출 받을 건과 신용대출 받을 건 관련해서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이었고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에는 금융기관들이 어떤 것들을 요구하냐면 여기 계신 분들께서 각각 대출을 받으실 때 일반적으로 이자 납입일이 되면 그냥 납입하는 것으로 대출을 받습니다. 일반 대출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프로젝트성 개발 사업에서는 한 번에 돈을 빌려주는데 선취를 합니다. 선취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100억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100억에서 이자가 연 8%라고 했을 때 8%에 해당되는 몇 개월의 이자분을 미리 떼서 유보해놓고 돈을 빌려줍니다. 그 이유는 대규모 돈을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계대출과는 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오해가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이번에 사실 이번 총회에서 만기 연장을 하면서 후치 조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매달 이자를 납입해야 되는 조건들로 이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자 납입 비용과 관련된 부분을 일정 부분 마련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험대출을 아직 받지 않으신 분들에 있어서는 자서를 받아서 그 대출금으로 좀 자금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금 양철 이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전체 사업비와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조달이 되게 되어 있는데 토지담보대출 그런 이제 그런 표현들 브릿지 대출 어려운 표현을 쓰는데 이런 자금들은 조합원 분담금부터 토지와 관련돼서 토지대를 납입하기 위한 담보대출 그리고 신용대출 이런 돈들은 전적으로 은행과 신탁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줄 때 쉽게 생각하시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대출을 해줬는데 이 사업비에 쓰이지 않고 다른 명목으로 쓰인다면 은행들은 절대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자금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분담금 납입하실 때도 마찬가지인데 조합은 분담금 납입하실 때 조합 계좌에 납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신탁사 계좌 명의에 납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탁사가 관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신탁사업의 이 개발사업 프로젝트를 위해서 쓰이는 절차 그리고 계약서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자금 집행을 해주지 않겠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오해하고 계신 분들, 일부 조합원분들께서 이제 많이 의혹을 제기하신 것들 중에서 이렇게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게 함께 조합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한 거 아니냐, 또는 조합장님, 이사님들께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한 게 아니냐, 자금 고갈될 때까지 뭐 했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 신탁제도나 은행들이 담보대출, 신용대출을 빌려줬을 때 에스크로 계좌를 통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금 집행 순서를 조금 설명드리자면 지금 이제 통상적으로 업무 대행사에서 보통 지역특별조합 사업과 관련된 대행 업무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비와 관련된 지출해야 되는 사업비와 관련된 항목들을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지출해야 되는 항목들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이 지역특별조합 사업을 위해서 저도 마찬가지겠죠. 요역계약을 체결했다면 요역계약 체결 관련된 계약 체결 근거 계약서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자금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업무를 이행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업무를 이행했는지 여부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자금 집행을 해달라고 조합장님께서 요청을 하면 조합장님께서는 그 자료들을 보고 이사의 결의나 아니면 이 자금 집행이 돼야 되겠다고 판단하실 때는 동의를 하실 거고요. 동의를 하시면 이러한 절차들이 그 뒤에는 은행들에게도 통보하고 은행들이 통보하기 전에 일부 사업비와 관련해서 서희건설이 사실 여기 현장은 대여를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자금 집행을 할 때도 서희건설에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희건설의 동의 절차를 한 번 더 거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건설사도 이 현장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금 집행을 여기 조합원분들이 납입하신 돈 그리고 어렵게 브릿지 대출을 받은 돈 어렵게 조합원의 신용 하나하나로 신용대출을 받은 돈을 허투루 쓰게 되면 건설사도 사실상 본인들이 납입한 돈을 ST에서 나갈 방법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굉장히 까다롭게 동의 절차를 거쳐서 날인을 해주지 않으면 자금 집행 요청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주단들도 일부 브릿지 대출, 그 다음에 신용대출을 대여해준 대주단들도 이 사업이 제대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가야지만 엑시트를 할 수 있는데 엑시트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빌려준 돈과 이자를 다 받아내는 걸 의미합니다. 사업이 성공하지 못하면 받아낼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돈들이 사업비로 쓰이는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검토 절차를 거쳐서 그리고 신탁사한테 요청이 들어가는 겁니다. 신탁사도 그와 관련된 서류 제반 서류를 확인을 하고요. 확인 절차를 거쳐서 마지막에 동의를 하게 되면 그 동의 서류가 모두 들어갔을 때 그때서야 이제 신탁사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이 각각 자금 집행 요청한 명목대로 입금되게 되는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조합원 분들께서 또는 일부 조합원들께서 굉장히 요새 비대위 활동하시면서 의혹을 많이 제기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의혹들은 사실 일반인 분들께서는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또 대출을 받아야 된다 또 납입한 돈들이 여태까지 많았는데 그동안 뭐 어떻게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조합이랑 좀 소통을 하셔서 이런 절차에 의해서 자금 집행이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대출과 관련된 부분도 실질적으로 사업이 현재 진행되기 위해선 잔금과 관련된 부분 아까 제가 확보돼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잔금과 관련해서 치르지 못하게 되면 전체 토지 소유권 어쨌든 확보를 못합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확보하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한 행위인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 조합원분들이 돈을 일시에 납입을 더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조달하는 방안으로서 누군가에게 빌려와야 되는데 빌릴 수 있는 곳들은 금융기관 또는 건설사가 유일합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리는 절차와 관련해서
부동의하거나 하면 사실 지금 현재 저희 남양지역수협조합 같은 경우에 사실상 디폴트 상황에 빠진 겁니다. 만기가 돌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가 연체료를 물면서 이제 다음 총회를 기다리면서 연장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 빠지게 하는 것들은 굉장히 조합사업에서 위험에 빠지게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들을 진행하실 때 좀 소통을 조합원들께서 많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조합도 굉장히 많이 알리려고 하니까 귀담아 들어주시고 일부 조합원님께서 좀 이 자금 집행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면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좀 정정을 해주시는 게 조합사업이 빠르게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회가 진행되기 전에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합에서 좀 협의체를 구성하셔서 여기 계신 조합원들과 좀 소통 채널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뭐 다음 카페에 좀 공지를 하셔서 지역별로 뭐좀 안배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지역별로 조합원 수 기준으로 뭐한 15명 정도 선임해서 좀 소통 채널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거 관련해서 좀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거기 들어오셔서 이렇게 조합 사업이 진행되고 있구나. 또 오늘도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좀 설명드리면 전부 다는 이해 못 하시더라도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자료를 살펴보시다 보면 이게 이 얘기였구나라는 거를 점점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으니까 한번 참여하시기를 참여하셔서 꼭 이제 오해가 있어서 오해를 푸시고 그리고 오해를 푸셨으면 다른 조합을 좀 알리는 절차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월 정기 모임 개최해서 실질적으로 조합 업무대 행사, 운영위원 이렇게 매월 이제 회의체를 주최를 해서 설명을 한다고 하니까 좀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카페 공시가 되게 되면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충분히 토의와 수기를 거쳐서 총회 안건으로 상정시키는 절차를 거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실 협의체가 더 빨리 더 되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좀 협의체를 구성해서 좋은 분들과 이해도를 높여서 사실 이 사업은 조합원들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이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실 일부 조합원님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무조건 부결을 해라 라고 하는 것들은 사업이 가야 된다는 거에 대한 인지가 사실 조금 부족한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업이 가지 않으면 너무 많은 피해자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 총회 준비하면서 지금 뭐 운영위원회 구성해서 조합들께 설명드린 자리가 있다면 좀 숙지하셔서 정확히 인지한 다음 판단하셔서 좋은 사업 결과물을 만들어내시기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